안녕하세요. 데이본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 뭐 한 번 더 아침에 또 슈팅이 나왔네요. 문제는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내려가는 걸 계속 5가지로 확인하고, 요거는 올라가는 게 아, 내려가는 게 6으로 조금 내려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걸로 좀 보고 있었고, 그 다음 파동이 5가지로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3가지, 요런데, 뭐 많이 가봤자 요런데,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고 저점을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요런 식으로 매매를 했죠. 여기서는 계속 숏치고, 여기서 롱치고, 내려올 때마다 롱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숏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숏 맞췄어요. 그죠? 라이브 할 때도 보여드렸고, 어, 제가 라이브를 매일 하다 보니까, 라이브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1부, 2부 때 계속 포지션을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숏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포지션, 평단이 안 좋으면 저는 항상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마다 약익절이든 약손절이든 본전이든 좀 줄이면서 사이즈를 계속 들고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날, CPI 전날, 수요일 날, 이 올라가는 게 3가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동 자체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 특히 여기 마지막 파동이 계속 슈팅이 올라오는 거가 내가 전혀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이 내려온 게 이 3가지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5가지가 더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 하나 믿고 나는 그래도 숏을 치겠다라고 계속 숏을 쳤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어요. 이런 3가지가 아니라, 이게 5가지가 아니라 이게 3가지였어. 조정 파동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조정 파동이었던 거고 제가 틀린 거예요. 1, 2, 3, 4, 5가 나온 게 아니라 1, 2, 3으로 뭐 밸런스가 안 좋든 말든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고점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장을 요때 찍을 때도 여기서는 저는 숏으로 스위칭 할 거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때는 계속 롱을 치겠다 했고, 여기서는 숏으로 스위칭 하겠다 했고, 여기 마지막 시장 찍었을 때 제가 여기서 숏으로 스위칭을 모으겠다. 여기 한번 모으고 여기 한번 모으겠다. 대신 여기를 뚫었을 경우에는 이 A파동, B파동, C파동일 때 C파가 1.618을 넘어가면, C파는 1.618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항상 손절을 하자 그러죠. 그리고 C파동이 가끔 1.618을 가긴 하지만, C파동이라 생각했던 파동 3번째 파동이 1.618 길이를 뻗었을 때는 이거는 C파동보다 3%의 확률이 높다라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걸 넘어가는 순간 이게 좀 길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졌다.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잡았던 숏은 여기서 웬만큼 비중을 다 줄이겠다라고 마지막 시장 때 그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왜냐면 이걸 넘어가는 순간 어 무조건 이제 숏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관점 그대로 요날 수요일 날이죠. 요날 매매를 할 때, 라이브 매매를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원했던 타점까지 오긴 왔는데, 이 올라간 게 3가지도 아닌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게 5가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앞에 파동이 5가 나오고 3이 나와서, 이게 5가 나와서 10파동을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저항대까지 이런 슈팅 것들이 계속 뻗으면서 나와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라이브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게, 이 채널을 걸었을 때 이 채널 자체가 저항을 계속 받던 1번, 2번, 3번 파동이 있을 때, 이런 저항을 받았던 이 곳이,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갔던 곳이, 여기서부터는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 여기서 또 저항 구간에서 이제 지지로 바뀌었다. 요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요거를 제가 그 라이브 할 때도 얘기해 드렸죠. 요것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좀 헷갈린다 지금. 이게 왜 지지로 바뀌었을까요? 하면서 이 주황색 선을 싹 끄면서, 얘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는 숏을 치긴 칠 거다. 숏을 치긴 칠 건데, 숏을 치는 이유가 이 4시간 한 번 하락 다이버스가 겁나게 크게 걸릴 거고, 과매도 구간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눌러주지 않겠나, 또는 크게 눌러주지 않겠나 생각에 나는 여기 숏을 치긴 칠 거다. 하지만 많이 치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면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이 CPI 발표기 때문에, CPI 할 때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 펀더멘탈 이런 것들 지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 얘기는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걸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라이브 할 때 올라갈 때 숏을 치는 건 좋을 것 같다. 요런 큰 이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뜨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락 다이버스가 크게 떴는데, 지표는 꽉 가매도 구간에, 가매수 구간에 하락 다이버스 4시간 이하 모든 봉들이 다 이렇게 너무 큰 이런 가매수 구간에서 다이버스가 떠서, 지표적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하단 채널을 받쳐서 올렸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부정적이다 나는. 그리고 올라가는 게 자꾸 슈팅으로 올라가서 특히 문제는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해석이 안 된다. 해석 불가라고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요쪽이 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게 눈에 보이는데 왜 4545로 올리는 걸까? CPI가 진짜 이게 선반영이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전 모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 진짜 모르겠다고. 모르니까 그러면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우리 매매합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잡았던 것들은 여기서 다 정리하겠다. 스윙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평단이 여기였고 나머지 단타 계정은 여기였고 여기여서 이쪽은 400불인가 익절하고 나머지는 본전 걸고 스윙 계정은 제가 할 때 요 당시에 라이브 할 때 요때 저녁에 라이브 할 때 이게 만약에 세 가지로 내려간다면 난 스윙 계정도 정리하겠다. 스윙 계정이 그 당시 제가 이게 보여드렸을 때 스윙 계정이 34비트 정도에 마이너스 한 3,000불 정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라이브 할 때. 지금 마이너스 3,000불 정도 되는데 원래라면 이 정도 뭐 3,000불이 멀도 제가 원래 손절 인데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 한 반 자르고 나머지 반은 무조건 저는 고점에 손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스윙 계정 같은 게. 여기서 손절가 한 2만 불 정도 되겠네요라고 막 얘기하다가 이 파동 자체가 이 받치고 올라가는 거 예상하지 않은 파동에 그 다음날 제가 이때 수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CPI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 일단 쫄리니까 넣어납시다 라고 하고 라이브 할 때 제가 이때 스윙 계정도 요 당시에 마이너스 3,000불이었는데 이런 세 가지로 내려간다면 나는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롱을 조금 타겠다 했죠. 왜냐면 제 관점 원래 숏이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지표는 내려간다 얘기하고 있고 이런 받치고 올라간 이런 저항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내일 CPI 발표가 긍정적이고 나스닥은 선반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요즘 나스닥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차트랑 지표랑 이런 어떤 이 지수들이 서로 막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 스스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차트를 보는 사람인데 여기를 해석을 제가 못했잖아요. 여기 해석이 불가였어요. 이쪽이 올라가고 이런 올라가는 게 해석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45, 45, 45 뭔가 연장 파동인데 3파라고 하기에는 1, 2, 3, 4, 5, 1파고 2파고 이게 3파라고 하기에는 45, 45, 45라 이게 3파 연장 중인지 그럼 45를 해버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걸 넘어가는 순간 1.618 넘어가잖아요. 1.618 넘어가는 파동이 나와버리니까 진짜 모르겠다고 해서 저는 요때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요 라이브 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단타 계정은 정리하는 거 보여드렸고 포지션이 없는 거 보여드렸죠. 스윙 계정 3,000불 손절 그 마이너스 난 거 내려가면 정리하겠다 해서 요 정리한 거도 목요일날은 제가 목요일날 점심 때 보여드렸고 내려와서 정리하면서 롱을 많이 타지는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한 30개 50개 정도 사는데 요때는 14개밖에 못하고 익절도 여기서 한 4개 여기서 6개 정도 익절도 빨리 했어요. 왜냐면 이게 파동이 좀 뭔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본전 딱 걸고 혹시나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입질할까 하다가 눈 떠서 매매를 하겠다. 숏을 잡든 CPI 때문에 숏을 잡더라도 많이 못 잡을 것 같다. CPI 때문에 무섭다. 해서 롱만 잡고 잤죠 제가. 그래서 아침에 눈 떠니까 여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슈팅 나왔다. 그래서 요때 라이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마 더 올라갈 거다. 요때 제가 라이브를 했었죠. 한 번 더 올라가고 조정 후에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CPI가 저녁이니까 우리는 CPI 때까지 무포로 유지하자. 그래서 저는 CPI 때 요때 포지션을 갖고 있던 4비트를 좀 추가적으로 익절을 하고 나머지 2비트는 요걸 치든 이걸 치든 방향 나오면 내려간다면 올라갈 때 정리하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정리하겠다라고 하고 방송을 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슈팅이 또 나왔기에 자기 전에 여기서 하나 여기 피보나치 거꾸로 되돌림해서 요렇게 되돌림에 1.236이 하나 걸어서 하나 책을 대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 다시 피보나치를 요렇게 여기서 또 하나 더 끄면서 여기 마지막 엔딩이 나겠구나 싶어서 여기서 또 1.236과 1.628에 걸었는데 여기 하나 0.5개는 익절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0.5개 아직 숏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면서 제가 숏으로 스위칭을 하는데 숏을 조금만 탔어요. 쫄아가지고. 왜 연장파동이 아직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숏을 조금만 탔어요. 10개인가 정도 탔어. 지금 숏과 롱이 조금씩 있는데 롱은 조금 이제 얼마 없고요. 여기 잡았던 어제 여기 세 가지 조정 후에 잡았던 롱은 0.5개밖에 안 남았고 숏은 좀 숏도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롱과 숏을 좀 갖고 있는데 숏은 당연히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손절 여기다 당겨놨어요. 내려오면 익절되게 좀 내려가면 여기서 익절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길게 나오면 여기까지 생각 중인데 아직도 파동은 이 채널을 받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시면 이런 채널을 파동을 받치고 있어요. 아직도 연장 중인지 몰라요. 그, 이 정도 이걸 깨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고 특히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아직도 4파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에 대한 거는 계속 4545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숏을 치더라도 손절 여기 걸어놓고 잡고요. 그리고 혹시나 숏을 보고 계신 분들 좋은데 손절은 갖고 가세요.
왜냐면 아직 4파에 대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 파동이 더 나오면 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더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숏보다는 내려갈 때 롱 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올 때마다 롱, 내려올 때마다 롱, 내려올 때마다 롱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크나탄 4파, 지금 4파일 수도 있고 올라와서 4파일 수도 있는데 4파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롱 치고 숏 치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숏과 롱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포지션은 잡았던 농들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가지 되돌림일 때, 세 가지 되돌림일 때 여기서 롱을 잡았고, 익절을 10개 넘게 잡았었는데, 지금 0.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4,500불을 하고 요 익절을 더해서 한 6,000불 정도? 4비턴 옆에 480, 280불? 5,000불 안 되겠네요. 한 5,500불 정도 지금 익절 중인데, 숏은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다시피 여기서 1.236, 1.414, 1.618에 334를 잡았는데 3개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3개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비트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 잡아서 포지션 유지이고 손절은 이건 방금 얘기했던 손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 쳐져서 입절을 챙기려고 뭐 담은 얼마라도 좀 더 준비해 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 이틀 전부터 요 슈팅 나오부터 지금 손절을 안 하시고 물리신 분들이 한 분씩 오셔서 저한테 안 좋은 좀 악성 댓글도 남기고 하시던데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인데 제 관점을 참조를 하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요즘 유튜버가 채널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몇 달 동안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유튜브에 대한 회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굳이 내가 트레이더로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갖고 있고, 이때까지 엄청나게 뭐 많이 맞았지만, 많이 맞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는데, 저도 항상 얘기하면 저는 신이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세 가지를 보고 저는 실제로 숏을 쳤었고, 포지션도 항상 공유를 했었죠. 내려올 때도 제가 라이브 할 때 내려갈 때는 정리하겠다고 얘기도 해드렸었고, 혹시 숏 잡으신 분들은 이 슈팅 나왔을 때 조심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쏠 수도 있으니까 손절을 꼭 잡으시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어. 손절을 안 하고 이게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저가 뭐 타켓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오래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제 거 보는 것도 본인들의 선택이시지만, 본인 돈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저한테 맡겨도 안 되고, 제가 뭐 맞는다고 맡아줄 사람도 아니지만,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거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틀렸을 때는 항상 손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요때도 뭐 말했지만 손절 안 가져가셨고, 시장 찍을 때도 올라가면 저는 여기서 손절 하겠다, 내려온 비중 줄이겠다 얘기해드렸었죠. 왜냐 올라가는 순간 1.28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때 손절 안 할 수 있는 매매는 없어요. 손절 꼭 잘 지키시고, 혹시 숏을 안 하셔서 숏 잡으셨다가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놓쳤죠. 고점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탈출 계획을 뭐 저 같으면 저는 지금 숏이 뭐 위에서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만약 숏을 포지션 여기서 만약 손절 내가 안 했어요. 제가 만약 손절 안 하고 여기에 손절가를 숏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녀석에 대한 거를 1파로 보고 2파를 보고 요걸 3-1파를 보고 요걸 3-2파를 볼 거예요. 요거를 3-3파로 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 3-4파가 안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3-4 나오고 3-5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3-3인 것 같아요, 이게. 또는 4-5, 4-5, 4-5 하면 아직도 3-3이 계속 연장 중이라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4파 같은 큰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찍었을 때 236과 382 사이까지 만약에 이 박스가 이 되돌림이 안 온다. 그럼 저는 아직도 3파 연장 중이라 생각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되돌림 이후 한 번은 더 높일 거예요. 그럼 이 파동에 대한 게 종결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앞에 파동도 있기 때문에 또 4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 앞에 파동이 있기 때문에 또 4호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4호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저는 한 2번 정도는 고점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4 같은 거 나오고 올리고 4 같은 거 나오고 올리고 이런 행위가 나야지 이 파동에 대한 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롱 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큰 4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3파가 연장 중, 2파, 3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3파가 아직 종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이 파동이 시작 파동이기 때문에 이 시작 파동에 대한 3파의 길이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이 시작 파동에 대한 3파의 길이는 여기서 1파를 찍어서 이게 현재 3파에 대한 길이잖아요. 그 좀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틀린 겁니다. 5가지 나오고 3가지 조정을 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이게 3가지가 나왔고 이게 5가지고 이게 세 번째 파동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파동이 10파동인지 3파동인지 아직까지 결정난 건 없고, 그렇다면 세 번째 파동의 속파동이 1파, 2파가 나왔을 때 현재 파동이 3파 중이에요. 3파에 3.618까지 갔어요. 그럼 3파에 대한 연장 파동이 잘 나왔죠. 보통 3파는 1.618 치는데 연장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간다 했죠? 2.618. 어제 제가 요때 라이브 할 때 얘기해드렸죠. 다음 파동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요건 이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고, 요때. 그 다음에 뭐 어디 라이브 할 때도 잠깐 올려드렸죠. 아마 요거 요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릴 것 같다. 올리면 다음 타점은 3.618 여기까지 갈 거다.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어디 라이브 할 때 얘기해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도 요때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서 4파 같은 게 나와서 많이 올라가 끝나면 괜찮아요. 끝나고 4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론적으로 한 이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0K까지 갈 것 같은데, 눌림을 여기서 줄 건지 이게 4545로 45로 다음 연장 파동이 만약 4545로 나온다면 이 3파동은 4.68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크나탄 4를 만들 거예요. ABC로 조정할지 복합 조정할지 삼각수령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떠한 4파의 형태를 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더 4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렸을 때가 이 파동에 대한 종결 파동이 나왔다 생각하고, 큰 되돌림을 하고 난 뒤에 요때는 웬만하면 숏을 손절을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롱을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숏을 좀 더 비중을 줄이고 손절하는 거죠. 손절을 좀 하고 내려왔을 때 손절을 좀 하고 올라갔을 때 롱을 좀 먹을 거예요. 롱을 먹고 먹은 만큼 내려왔을 때 숏을 계속 비중 줄일 거야. 이 숏 갖고 있는 숏을 계속 비중 줄일 거야. 그게 일단은 좀 안전한 거고요. 혹시 뭐 배수가 낮으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3배 치잖아요. 저는 배수가 3배이기 때문에 3배도 적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그 돈이 얼마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물릴 수 있으면 현재 9%예요. 3배만 하더라도 30%라고요.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손절하셔서 마이너스 20% 정도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5가지에서 A파가 나오고 이 뭐 이상한 뭐 B파가 나왔어요. 결론은 좀 넘겼으니까. 그럼 이게 A파, 이게 B파면 이게 C파가 나오죠. C파인지 3파인지 몰라요 아직. 그러면 C파라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건데 다행히 내려올 수 있죠. 저점을 깨로 내려가겠지. 하지만 이게 C파가 아니라 만약에 다이고날에 이게 1파고 다이고날 2파고 다이고날 3파로 C파가 3파예요. 4파를 만들고 다시 5파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만약에 이런 다이고날이 그럼 요 근처까지 가겠죠. 요 근처까지. 근데 요 보세요. 다이고날이라 카든 또는 C파동 하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요거는 그나마 다행인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C파동 같은 경우 내려갈 거고, 내려갈 때 너무 임펄스스러우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더 내려갈 거니까 기다릴 수도 있겠죠. 요거는 요때 생각하자고요. 내려올 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연장파동이 계속 나서 여기서 3파 이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게 여기서 이 시작 파동이 이거에 대한 첫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 분출이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 3파가 여기서 끝나고 4가 만들고 5가 나온다고 보면 1.414 넘어가면서 1.68 근사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파동이 겁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파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숏을 버티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대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평단이 안 좋을 때 제가 항상 이 피부나치 되돌림 뚫려서 2를 넘어갔을 때 여기서 손절 하셔야 되는데 손절 안 하셨다 그러면 못해도 여기 손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뭐 제 돈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내가 숏을 가졌다 그러면 저는 내려왔을 때 웬만하면 저는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연장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남아있을 경우에 시나리오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끝나고 급하게 쫙 내릴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차트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 당시에 뭐가 유리하냐 또는 최악이 뭐냐, 청산이 최악이잖아요. 청산을 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냐, 그 시나리오가 정말 희박한 확률이냐 아니면 충분히 논리가 있다, 합리적인 시나리오다, 청산이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워도 손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알다시피 저는 손절을 칼같이 하는 스타일이라 아까워도 매매를 할 때 손절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올라갈 때마다 이 숏을 불타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4가 나왔을 때는 숏을 불타게 할 수도 있어요. 롱을 타서 롱 익절한 만큼 그 수량만큼 돈이 생겼으니까 숏을 불타게 해서 평단을 좀 올려서 조정을 줄 때 런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4파가 나왔으니까 연장파동 없잖아. 없으니까 최소한 이게 3이 됐다면 3이 됐든 C가 됐든 조정을 3가지 주고 올리든 다이고널이 나오든 또는 3파니까 임펄스로 이런 ABC를 크게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3가지 조정 또는 내려간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숏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숏망 히로고, 롱가지 계신 분들은 이 3파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롱망 히로가 있겠죠. 어떻게 됐든 한 번 더 올라가 봤을 때 4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일단 연장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연장이 끝났기 때문에 슈팅이 안 나오고 3파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 지금 말고 올라갔다가 이런 큰 4를 만들고 난 뒤에 고점 높였을 경우에 한 20개의 근사치가 이런 데 매물대가 갔을 경우에 요때는 한번 숏수를 한번 승부를 보시던 것도 한번 뭐, 대신 숏수 승부 볼 때 어떻게 하죠? 되돌림 깊게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셔야죠. 이만큼 손절 갖고 생각하고 불타기 하셔야지.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일단은 약익절이든 약손절이든 본전에 넣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요런 식으로 저는 좀 대응할 것 같아요. 4 같은 거 나오면 밑에서 롱을 칠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 롱 칠 거예요. 내려오면 롱 치고요. 내려오면 롱 칠 거예요. 쇼스는 아직 연장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요,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쇼스는 비중을 적게 넣고 손절을 무조건 칼같이 할 거고요. 내려올 때 롱은 차라리 롱에 물리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올라갈 거니까, 최소한.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롱에 또 비중을 더 많이 탈 계획입니다. 이제는 요걸 넘겼기 때문에 제가 틀렸어요. 혹시 제 관점 보고 매매를 많이 하셔서 손해 보신 분들은, 뭐 내가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니지만 좀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든 뭐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뭐 더 분석을 잘 해보려고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다음에 오더라도 똑같이 숏을 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고점에 나온 게 이게 올라간 게 3가지인지 5가지인지 확신이 없을 때 다음 파동을 해석한다. 다음 파동이 3가지보다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ABC가 이상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5가지가 밸런스가 더 좋으니, 다음에 나올 때도 아마 여기서 숏 칠 거예요. 대신 저는 손절을 항상 여기나 여기 하겠죠. 제 성격에. 6별 넘어가는 손절하든가 2 넘어가는 손절하든가 고점에 손절하겠죠. 여러분들도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손절은 항상 정해야 됩니다. 손절은 정하고 매매하시고요. 또 매매 좀 대응 잘 해보세요. 또 라이브 하니까, 라이브 하면 실시간으로 한번 이게 좀 어떻게 매매할지, 또 제 관점들 실시간 라이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전 항상 여기 매매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면 롱 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치는 스타일인데, 이러이러한 근거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 근거가 합리적이시라면 뭐 제 걸 관점을 참고하시는 거는 뭐 시청자분들 뭐 마음이니까. 하지만 항상 얘기하면 저는 리딩하는 사람 아닙니다. 관점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견주어서 더 좋은 거, 더 합리적인 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